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신년 계획을 듣는 전북 희망을 묻다. 안녕하세요, 이충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현입니다. 전북 희망을 묻다를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곳은 천년고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호남철도 교통의 중심지면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서 다채롭게 살아가는 곳, 이곳은 바로 익산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원일 익산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예. 부탁드려요. 예. 네, 존경하는 도민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그 희망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 바라겠고, 저 우리 익산시에서도 청릉의 기운을 받아서 그동안에 준비된 사항을 바탕으로 웅비하는 한 해를 맞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24년 익산의 신년 운세를 좀 봤거든요. 네. 자, 어디 보자. 수물이당당 숭당당. 그렇게 보셨어요? 새 집으로 이사할 운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사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네. 저희가 청사가 53년이 돼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청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구나. 그동안에 위치를 정하지 못해서 예. 방황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금년 9월이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냥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시설들도 좀 들어서겠죠. 예, 거기는 한 절반은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 절반은 시민을 위한 공간, 이게 특색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공간들도 이제 다목적 홀수부터 시작해서 시민 회의실, 작은 도서관, 갤러리 뭐 이런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같이 마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도 행복하고 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덩달아서 행복한 그런 청사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성과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익산시의 지난해 성과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제가 벌려놓은 일들 하나둘 많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중에 이제 큰일만 말씀을 드리면은 익산에는 일자리,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만드는 모델입니다. 네. 노사민정이 아니고 노농사민정. 어허. 그래서 농민이 참여하는 그런 그렇군요. 일자리 모델인데 예. 우리 할인기업 대표 식품기업인 할인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식품 클러스터 입주해 있는 식품기업 12개 기업이 거기에 합해지고 예. 거기에 또 식품기업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은 할인은 한 4천억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정규직 일자리 645개를 만들어내고 그래요? 식품기업들도 같이 공동 물류납, 공동 마케팅을 하면서 그럴 수 거기에 있죠. 또 익산에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렇죠. 무엇보다 농민들이 자기들이 농사진 것을 안정적으로 네. 높은 가격으로 팔을 수가 있다.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또 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계산해 보니까 8,640개가 나와요. 네. 근데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아주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1차년도에 이미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됐는데 예. 그때 목표했던 150명 정도의 인력은 이미 네. 일자리 창출이 돼서 고용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궁 축사도 사실 좀 꽤나 예.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궁 축사가 13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예. 생태 복원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큰 사업은 네. 식품 클러스터가 이제는 드디어 2단계가 시작이 됐다. 네. 1단계는 이제 반축자리에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전통적인 그 제조 공장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산단하고 차별성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2단계가 됨으로써 완벽한 식품문화 복합단지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2차 산업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6차 산업이 전부 다 들어요. 관광, 전시, 체험, 네. 제조, 전부 다 이제 거기에 어우러지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클러스터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익산시가 지난해 관광, 경제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추진을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또 최근에 베트남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예.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요수수 파동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네. 전라북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익산에서만 그 공급이 돼서 대한민국 모든 차량들이 익산을 몰려왔는데 뭐 저희는 뭐 대한민국 전체까지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은 예.
적어도 익산시를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전라북도까지는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좀 확보를 하고 왔습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성과면 성과고,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스마트팜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특히 베트남에 저희들이 진출하기 위한 그 업무 협약을 현지 업체하고 저희들이 체결했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식품 클러스터가 이제는 수출을 본격화해야 될 시점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베트남 식품 시장을 두루두루 둘러봤습니다. 거기 이제 거기 현지 한인회를 비롯해서 코트라, AT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예. 네. 시장을 봤는데 인자는 식품 클러스터가 때를 만났더라. 인자 세계를 진출할 수 있는 정말 물을 만났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와서 조만간 제가 시장 개척단을 꾸려서 네. 다시 한번 동남아를 순위를 순방할까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또 세이즐까지 이렇게 활약하시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24년 익산시의 이제 본격적인 정책들과 사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슬로건이 있습니다.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식품 클러스터가 때를 만났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예. 한류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고 있어요. 네네. 근데 한류 바람의 핵심이 K푸드, 식품에 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류라는 그 키워드를 인자는 우리도 놓칠 수가 없다. 근데 한류의 출발은 익산에서 시작됐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한류의 출발이 익산에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네. 그렇게 개혁된 예. 겁니다. 본래 한류라는 것은 그 우리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고 나라를 제2건국을 하면서 예. 한을 마한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그 그렇군요. 마한이 어디에 시작됐는 거니? 예. 네. 우리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죠. 네. 준왕이 남쳐놓은 데가 우리 익산 금마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한왕이다 하면서 이제 한왕을 처음으로 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 마한 편한 진안이 이제 갈라져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조선까지 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온 거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 국호의 출발지가 익산이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류 바람이 부르니까 이제 그것을 주장을 할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익산 시민의 날을 개천절을 바꿉니다. 개천절이 오. 무슨 날이죠? 우리 나라가 열린 날이죠. 네, 그렇죠. 그게 나라 열린 날이 익산시가 열린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럼. 그래서 그 시민의 날부터 바꿔놓고 예. 우리 마음 민속자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벤트를 오. 각종 이벤트를 합니다. 마음 민속자전도 지금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새로 이름을 바꾸면은 55회가 됩니다. 왜 그런 거 전에 마음 민속자전을 익산군 시절에 했다가 이리시하고 통합하면서 그 서동축제로 바뀌었고 네. 다시 이제 마음 민속자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행사 내용은 거의 같아요. 이름만 바꿔왔지. 그래서 지금 올해 금년도 다시 하면은 제 55회 마음민속자전이 되는데 지금 마음민속자전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딘 거니? 전남 나주입니다. 거기 나주. 예. 거기가 지금 그 마한 문화의 본거지라 해가지고 자기들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자기들 중심지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마음민속자전을 시작하는 것이 금년도에 5위째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50년 앞섰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옛날 예. 역사를 그만두고라도 무슨 눈에 보이는 현 시대에서도 저희들 50년 앞서서 그 행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면서 한류의 중심지는 익산이다. 마한의 발생지는 익산이다. 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근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익산시의 또 포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레이트의 그 숨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이게 GREAT잖아요. 네네. 일단 G는 환경, 그린이네요. 환경을 위한 정책이다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익산을 녹색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지가 그린 녹색 네. 도시 만드는 거. 어허. 우리 익산은 그동안에 산업화에 매달리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나 삭막한 도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난단 말이에요. 기업을 유치해도 공장 익산에 있으니까 익산에서 직장 익산에 다니지만은 네. 집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전주로 가거나 군산으로 가거나 살기 좋은 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한 것이 그레이트 익산인데 네. 그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그 작년까지 이제 400만 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요. 시내 빈 공간, 유휴 공간이 만들어지 보이는 대로 하여튼 나무를 지금 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그 400만 그루를 하고 이제 금년도에 100만 그루 하면은 500만 그루 채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는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로 다시 슬로건을 바꿀 겁니다. 그렇군요. 바꾸고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는데 우리 마을 어울림 정원 만들기. 네. 그것 좀 제가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요. 각 마을마다 시에서 재료비를 2, 3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은 네네. 그거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연말에 콘테스트를 합니다. 누가 잘 만들었나. 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시상을 하고 하니까 주민들 간에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예. 더 이제 막 나무를 본격적으로 심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무 심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500만 그루, 1000만 그루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 전체 공원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민자공원 사업을 하는데 민자공원 5군데에서 만들어지는 공원이 여의도의 55% 면적. 그래요?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런 게 우리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예. 민자를 끌어들여서 그 정도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공원 지정만 다 해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지정을 이제 공원 조성을 못하고 그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법에서 여기 그 2020년까지 공원을 만들지 못하면 해제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저희는 해제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민자를 끌어들여서라도 공원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파트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파트 짓는 건 부수적인 것이고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공원을. 맞아요. 네? 네. 그 많은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데 공원만 만들어집니까? 거기에 수영장이네 도서관이네 뭐네 막그 공원 시설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걸 만들어서 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대신에 지금 지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를 시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이죠. 어허. 사실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레이트 또 G를 살펴봤고. 네, 이제 R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 R이 ready, 준비된 도시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경제에 대한 포부를 담으셨다고 들었어요. 지난해 익산시가 또 익산형 일자리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가 확정이 되면서 경제 발전을 했는데 올해는 좀 어떤 발전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무엇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이제 본격화하는 해가 올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론 그 사업 시행 주체인 LH에서 기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격적으로 용역이 통과가 돼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방위로 좀 뛰고 있습니다. 네네. 글로벌 식품 산업으로서 성장하는 익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전북은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농생명 산업으로서의 이 기지로서 익산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농생명 산업의 최대 수혜지는 우리 익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예. 정말 본격적인 추진 동력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익산을 저희들이 완성을 하겠다. 네네. 그 첫 번째가 이제 바이오 산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요. 예. 바이오 산업이 그 첨단 산업, 그 농업으로서는 그럼요. 최첨단 산업인데 네, 맞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 우리가 지금 1차 산업 농산물에서 2차로 가면은 이제 식품 네. 가공, 다음에가 이제 의약품 맞아요. 가공 그렇게 되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농생명 산업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거기에 농생명 산업 중에 이제 식품 분야, 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 의약품 효능센터가 있어요. 동물 의약품 클러스터를 좀 만들고 있어요. 네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만들고 있는데 2단계, 3단계까지는 지금 정부 사업에 선정이 지금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동물 의약품 업체들이 익산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네네. 지금 우리가 그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를 지금 도하고 전주시하고 정읍시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벌써 그 소문만 듣고도 바이오 업체들이 익산에 몰려와요. 그렇군요. 왜냐면 생태계가 익산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거기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지금 만들어져서 농생명, 특히 그 벤처 창업 사관학교가 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동물의약품 거기 모든 전진 기지가 익산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물의약품 관련 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무슨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 업계에 지금 1위 업체, 3위 업체가 벌써 익산 들어오기로 예.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업체들이 계속 익산으로 오는 것이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이게 빠르더라고요, 판단이. 네.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벌써 조만간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그 중에 한 군데 정도는 MOU도 지금 진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레이트 익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GR까지는 저희가 확인했고, 네. 이제 E가 에너제틱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활기찬 익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테마에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복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태어나서 육아, 그다음에 돌봄, 보육,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또 교육까지. 예. 네. 그래서 그 청년들 또 청년 정책까지 이것을 일괄돼서 하는 것이 젊은 어린이들의 에너제틱 활동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살기 좋은 도시. 네. 그것이 또 두 번째 이제 과제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은 익산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기 전부터 임산부들 이제 건강관리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면은 산후조리비를 주고, 맞아요. 중간적으로 그다음에 애들 키우면 어린이 돌봄 서비스 네. 그 무료로 시에서 100% 그냥 다 보내줘요, 또 그렇군요. 보험료를. 네.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그 돌봄 서비스가 학교에서 하는 거 있지만은 예. 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그 학교가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 네. 그 돌봄의 빈 공간을 전부 다 지금 메꿔주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 돌봄, 네. 맞아요. 휴일 돌봄.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 휴일에 지금 그 시간 좀 갖고 싶은데 네. 애들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 많잖아요. 네, 어? 네. 근데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걸. 맞아요. 옛날 같으면은 참 친정에다 맡기든지 본가에 시댁에 맡기지만 지금은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우리 익사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익사는 야간 돌봄, 주말 돌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렇구나. 그 돌봄을 저희들이 도로도로 시에서 다 네.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육아지원센터를 본소가 하나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 무연동 쪽 서쪽에다 또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심하게 두루두루 이게 지금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익산이 아이 키우기는 제일 좋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워보셨나요?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든가요? 아플 때. 그렇지. 갑자기 네. 애들 열나면은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뭘 스톱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걸. 그런데 애를 데리고 저녁에 어디를 가냐고 이거. 가는데 문 다 닫혀 있는데. 네. 또 종합병원이라고 전북대병원이나 익산 그 원광대병원 가봤자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MOU를 한 게 그 우리 원광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저녁 12시까지 예. 소아과 진료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의사를 2분을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녁 12시까지 도와주는 걸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호남권에 정말 어찌 보면 처음일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전문병원 함소아병원이 익산에 네. 세워집니다. 그 지금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네네. 올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산같이 작은 도시에 어떻게 그런 어린이 종합병원에 들어서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익산만 본 것이 아니고 익산을 만들어 놓으면은 호남권 전체, 그렇죠. 충청권 일부까지 네. 다 커버할 걸로 보고 이제 그 익산에다 짓는 것인데, 네. 저희 어머니들로서는 굉장한 이 선물이죠.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엄마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린이들을 위한 뭐 놀이시설 조성부터 돌봄 교실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소홀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성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우리 청소년들 시내버스는 부담 없이 타게 해야 되겠다. 네. 오. 제가 그 약속을 제가 했어요. 청소년 행사에 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 어? 우리가 지금 이것부터라도 시작을 하겠다. 네.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초등학교를 먼저 시작을 했고, 예. 금년 하반기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시행을 할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정말 청소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그 정책을 저는 시내버스 100원 시내버스. 예. 100원만 내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예. 거죠. 오, 너무 좋은데요? 예, 예. 그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지금 청소년 문화원집이나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예. 실제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장소. 네. 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시설이어야 되는데 예. 어른들이 딱 주위에 가서 만들어놓고 니도 놀러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허. 예?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를 어딘가 보니까 익산의 영등동이 그런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다 청소년 거리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도 차량도 통행 제한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양쪽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거기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네네. 그런 그 청소년 거리를 만들고 있고 네. 또 농촌 지역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아, 또 다르죠. 근데 농촌 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나 소홀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멸에 그 전에 읍사무소 자리가 현재 비어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청소년 문화집 같이 어린이들 그 청소년 특화 네, 네. 단지를 거기다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진행 그것도 용역이 금년도에 용역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된다.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이게 성공할 수가 없다 해서 맞아요. 청소년들 지금 저희들이 그 의사를 최대한 네. 수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익산의 5대 역점 사업. 이제 T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네. T는 투게더네요. 네. 투게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저희는 이제 사업일까요? 도농 상생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익산은 대표적인 도농 상생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농촌이 생산물을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도시 지역에서 소비를 하면은 네. 신투불이잖아요. 맞습니다. 도시 사람도 좋고 농촌 사람도 좋고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모델로 지금 만들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로컬푸드가 자리에 잡혔어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지역 농산물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학교급식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예.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회 복지시설까지 예. 공공시설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좀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이 소농들은 사실 판로가 없잖아요. 아, 그 젤로 중요해요. 그분들이 사실 어렵고. 농사 짓는 것은 얼마든지 자신 있는데 그럼요. 내가 최고인데 네. 파는 것은 자신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장하기를 파는 것은 시가 책임진다. 열심히 농사만 쳐놔라.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네. 이제 아까 로컬푸드를 통해서지만은 전자상거를 통해 가지고 네. 전자상거를 통해서 농사를 쳐놓고 우리 집에 지금 어떤 물건을 이렇게 포장도 필요 없죠. 그 물건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해 주면은 네. 네네.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져와 싹 수거를 해가지고 와요. 그것을 다 세척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서 광고까지 하고 그 팔으면은 그 농민한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농민은 처음부터 끝밖에 몰라. 중간 과정은 뭐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중간 과정에 이루어지는 그 예산 비용을 다 시가 부담 봅니다. 알아서 해주니까. 농민들은 자기 비용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세상에 이런 모델이 없는 거죠. 아, 정말 그레이트에 담긴 익산의 이미지가 그러니까요. 꽉꽉 차 있어서 참 이렇게 듣는 내내 명쾌했습니다. 그레이트 만든 사람 상 줘야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위대한 도시가 될지 기대가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익산 시민 그리고 전북자치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도민 여러분, 그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이 변함없이 닥쳐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그 기운을 받아서 그래도 잘 슬기로 개최한다면은 금년도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걸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허시는 일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레이트 익산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로 발전할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한문화의 역사도 찾고 또 미래 기술로 성장 동력도 이끌 익산을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조비시 신년 특집 전북 희망을 묻다. 네, 지금까지 익산시 정원율 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